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은 저희 집이 인터넷이 갑자기 저희 동네가 모두 끊기는 바람에 굉장히 늦게까지 인터넷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한 11시 넘어서 인터넷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11시 넘어서 뉴스 좀 보다가, 그리고 오늘이 저희 이제 애들이 이제 학교가 좀 일찍 끝나는 날이어가지고 애들 픽업 갔다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쯤이면은 저희 와이프랑 그리고 저희 애들이 이제 한국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CR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CVS, 파마시, 그러니까 CVS 그 약국에 가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로 PCR 검사를 받았거든요.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무슨 봉지 3개를 줘가지고 콧구멍에다 쑤시는 거, 그거 양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되더라고요. 양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유리관에 넣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넣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고 오고 지금 막 또다시 뉴스를 본 다음에 브리핑을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오늘 뉴스는 아침 뉴스가 아니라 오후 뉴스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오늘 미국 오후 뉴스 저랑 같이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나 감염자 수는 역시 평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어제 단화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440명이 나왔고요. 좀 많죠.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매일같이 나오는 거 좀 1,000명 아래로, 나중에는 100명 아래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1,440명이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도 75,000명이나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10만 명 넘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75,000명이면은 꽤 높기는 하죠. 빨리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4,710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77만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잔스 홉킨스에서 집계를 해본 결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 수는 75만 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월도미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는 77만 명, 잔스 홉킨스에서는 이제 75만 명 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올라오더라고요. 75만 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것은 알래스카에 있는 모든 주민들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알래스카에 있는 주민들이 대략 한 75만 명이 되나봐요. 어쨌든 알래스카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사망한 것, 75만 명 사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경각심을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잘 하라고, 그리고 백신 접종할 수 있으면 빨리 접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빨리 가서 접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백신 접종하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접종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혼자 접종하기 싫다고 해서 안 맞는 것은 완전히 개이기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접종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의무화를 한다라고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날짜가 나왔는데 내년 1월 4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한 거의 2달 남았네요. 2달 안에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절대 맞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100인 이상의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는 대신에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주 검사하기 싫으면 그냥 가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자동차 업계 2위인 포드에서는 모든 전 직원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의무화를 한다라고 이렇게 밝혔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포드사의 전 직원은 32,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모두 다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접종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어린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CDC 그리고 FDA에서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5세에서 11세까지 접종할 수 있는 거 사용 승인을 했거든요. 긴급 사용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접종을 시작을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괄적으로 미국 전역으로
딱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몇몇 지역에서만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LA에서 어느 한 병원에서는 이제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것은 11월 8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혹시 어린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종을 시작을 하니까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CDC에서 이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할 때 그때는 11살이었는데 1, 2차를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2차를 접종할 때 만약에 이 어린이가 12살로 됐을 때는 그냥 성인 용량을 접종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2차 때는 좀 더 많이 12세 용량만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CDC에서는 권장을 한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린 자녀가 계신데 11살이야 지금은.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를 접종을 했어. 그리고 2차 접종할 때는 12살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12살용, 그러니까 거의 성인 용량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중에 4명 중 1명, 그러니까 25%는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10대. 10대들이 그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청소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은 단 1.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1.2%밖에 되지 않는데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은 훨씬 더 낮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걱정이기는 하다. 이렇게 어린이용이나 이제 청소년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접종을 하지 않으면은 말짱 도루묵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네요. 제발 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모두 다 잘 좀 맞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좀 끔찍한, 좀 짜증나는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98살 할아버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족이 이 할아버지를 이제 기부를 했다고 해요. 이 할아버지도 이렇게 기부에 사인을 했었나봐요. 이제 기부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부를 받은 측에서 좀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인간을 해부하는 그런 쇼가 있다고 해요. 한 사람당 뭐 60불 뭐 그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인간 해부하는 그런 쇼 같은 거에 그 시신을 썼다라는 그런 끔찍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과연 누가 자신의 몸을 사후에 기증을 할까요?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은 유족과 상의를 한 다음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의도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크사에서 나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는 이제 먹는 치료제가 이제 나왔다고 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하나둘씩 나온다고 하면은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좀 지치네요.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다 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이유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독일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굉장히 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거죠. 이제 백신 접종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방역 조치를 완화를 하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수가 이제 늘어난다고 하니까 역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는 우리들이 개개인이 좀 다 잘 알아서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꼭 잘 쓰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다른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한 명 있습니다. 미국 유튜버인데 이름은 미스터 비스트예요. 미스터 비스트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서브스크라이버 숫자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스터 비스트가 오징어 게임 있지 않습니까? 실사판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라고 오징어 게임을 이제 개최를 하겠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 오징어 게임 세트장을
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 미스터 비스트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오징어 게임, 뭐 당연히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그런 오징어 게임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상금을 걸고, 굉장히 크게 상금을 걸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쇼가 나중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쇼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미스터 비스트라고 하는 이 유튜버는 굉장히 이슈 같은 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이목을 끌어가지고 유튜브 조회수 늘리는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몇 번 봤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 인기를 힘입어가지고 또 이것을 이슈를 잡아서 조회수 또 엄청나게 또 끌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워싱턴 주에서 어느 한 아빠가 19살짜리 남성이죠. 19살이면 이 19살짜리 남성을 살인을 했다라는 그 혐의로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11월 2일 날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왜 체포가 됐냐고 하면은 이 19살 남성을 살해를 했는데, 이 살해를 한 이유가 굉장히 저는 또 합당하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남성의 여친이 이 아빠였다고 합니다. 이 아빠가, 그러니까 이 여친의 아빠가 이 남성을 살해를 한 거죠. 왜 이렇게 살해를 했냐면은 이 19살 남성이 자신의 여친을 성매매 하는데 팔아넘겼다고 합니다. 매춘부한테 팔아넘겼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매춘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 아빠가 알고 자신의 딸을 구출을 해왔다고 해요. 구출을 해온 뒤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이 자신의 딸의 남친이 그런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이 아빠가 열받아가지고 이 19살짜리 남성을 잡아서 포박하고 입 묶고 그리고 칼로 마구 쑤셨다고 합니다. 마구 쑤셔가지고 이제 죽인 다음에 자신의 트렁크에 넣어놨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신의 트렁크에 넣어놨다가 계속 악취가 나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 아빠가 지금 체포가 돼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보석금이 100만 달러로 책정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정말 제가 아빠였어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뭐 이 19살짜리 남성이 먼저 이제 잘못을 한 것으로 모두한테 불행한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는 7일부터 일요일이죠. 7일부터 이제 썸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썸머타임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1시간 더 뒤로 가겠죠. 1시간 더 뒤로 가기 때문에 1시간 더 앞으로 가는 건가? 어쨌든 간에 핸드폰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1시간 잃어버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웨스트 헐리우드에서는 미니멈 웨이지 있지 않습니까? 요 최저 시급을 17달러로 올리는 것에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웨스트 헐리우드 최저임금은 이제 17달러로 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LA에 있는 이제 모든 사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증이 있어야지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면은 하얀색 그 증명증을 주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QR 코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받아야지만 이제는 이제 LA 카운티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좀 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에 반면에 가지고 S&P 500이나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지를 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이렇게 상승을 한 이유는 이제 3분기 이제 기업 실적이 모두 다 좋게 나와가지고 솔리드 얼닝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미국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밝혔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돈 푸는 것을 이제 그만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돈 푸는 것을 그만을 하고 이제 돈줄을 계속 조금씩 조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번 달부터 150억 달러씩 이제 쪼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책 같은 거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기업이라든지 정부로부터 이제 받았던 그 수많은 경기 부양책들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150억 달러씩 매달 축소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돈을 계속 줄어들 것 같고요. 돈 푸는 거. 거기에다가 아마도 내년 6월 달부터는 금리까지 인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돈은 계속 이제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이제 푸는 것은 이제 그만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신규 실업 신청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작하고 난 뒤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26만 건을 기록을 하면서 4주 연속 신규 실업 신청 건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매출을 하향 조정을 하자마자 모더나 주가는 19%나 급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모더나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 세계 공급망이 한동안 너무나 불안했잖아요. 이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해지고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씩 완화가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악의 시절은 지났다, 이제 조금씩 풀릴 것 같다 라는 로이터 통신의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망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조금 잡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매출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조금씩 끝나가면서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에어비앤비는 이제 여행을 할 때 굉장히 또 많이 쓰는 그런 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제 끝자락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여행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에어비앤비 매출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여행 관련된 모든 주식들이 이제 매출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델타 항공 예약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방역 조치 같은 것들을 이제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국에서 이 보더들, 국경을 이제 완화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여행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어비앤비 그리고 델타 항공 이렇게 여행 업계에서는 계속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JP 모건에서는 비트코인은 14만 6천 달러까지 오를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한다라는 뉴스도 내놓고 있네요. 와, 비트코인 14만 불이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라야 되네요. 엄청나게 많이 전망을 굉장히 높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 유가가 어쩌면은 12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가 상승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 유가 같은 거는 최근 들어가지고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늘 증산하는 것을 그냥 동결을 한다고 했거든요. 동결을 하면은 유가가 원래 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80달러대가 깨져가지고 78달러대 그렇게 지금 많이 내려갔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